문제로 출제된 부분에 앞에하고 뒤에를 살짝 넣었어요. 그러니까 앞 내용, 뒷 내용이 뭔지만 살짝 말씀드릴게요. 살짝. 앞 내용은 이게 글이 뭐냐면 이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글이 옛날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이겁니다. 이 포크는 그냥 일반인입니다. 이거를 생각했어요. 이거. From whence는 where의 고어입니다. 고어. 옛날 고어. 그러니까 우리말로 치면 뭐 나란 말싸미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from whence 어디로부터 their mysterious nourishment 영양분은 그러니까 영양학자들이 생각을 했겠죠. 과학자들이 대체 어디서부터 이 영양분이란 것은 탄생하는가? 지구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뭐 이런 느낌이었겠죠.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때 당시는 기억해라. This is at a time. 이것이 옛날에는 어떤 정도의 시대였냐면 쥐가 여겨졌어요. spontaneously하게. 쉽게 말하면 어디선가 자발적으로. spontaneous는 자발적이라는 소리입니다. voluntarily.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우연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우연히. 자발적으로 탄생한다. pile of rag. 이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1771년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어느 정도로 사람들의 ignorance, 무지했냐면 쥐라는 것이 가만히 쓰레기 더미에서 자발적으로 생겨난다라고 믿을 정도로 무식했던 시절에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양분이라는 것.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서 햇빛을 받으면 영양분이 나오지 않아? 라는 것 자체가 없던 시절이었다. 해서 이 논문의 시작이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라부터 출발해서 이제 뭐 조셉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에 알아낸 게 뭐냐? 막 읽어보면 막 쥐가 죽고,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항아리에다가 불을 지펴놓고 쥐를 집어넣은 거예요, 옆에다가. 그러면 당연히 불이 타니까 산소가 없어지고 이러잖아요. 그것도 몰랐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쥐가 죽으니까 죽네 막 이러던 시절이었다라는 설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화초를 하나 집어넣었죠. 그게 민트라고 나옵니다. 민트를 집어넣었더니 불을 태우면서도 쥐가 죽지 않더라 이거죠. 그러면 민트가 뭔가를 하네? 라고 생각을 했던 그 시절이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알아낸 게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injured air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candle, 초를 태웠더니 산소가 부상을 입어요. 근데 민트를 넣었더니 리페어 하더라. 자, 이제 요런 느낌으로 단어를 썼다. injured air라는 표현이 조금 우리한테 생소하죠. 이산화탄소를 말합니다. 산소가 사라진. 거기다가 촛불을 집어넣고 태웠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나중에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jar. 항아리 속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earth라는 표현, the earth라는 표현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이게 죽고 태우는 거. candle. 그죠? candle.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의 활동, 모든 활동, 뭐 화석연료 이런 거. 지구라는 곳에서 인간의 활동을 통해서 태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쥐가 죽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이걸 비유법으로 쓴 거예요. 이렇게. 느낌 아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 본문 앞에 부분을 좀 보여드린 겁니다. 이렇게. 우리 학교에서 나온 그 지문에. 그러니 여기다가 이제 민트 하나를 이제 놔두니까, 그죠? 여기다 민트 하나 놔두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게 뭐가 되겠어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플랜트라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리페어를 해주는 거죠. 이게. 공기를 리페어한다. 그거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에 이게 나옵니다. 정의가 나오죠. 요것만 다른 건 읽으실 필요 없고 요것만 잘 챙기시면 돼요. 마지막에 이거 나옵니다. photosynthesis. 포토는 빛이죠. C는 싱크로 합치다. 합 또는 동일한
동일 여러분들 그 사진 이렇게 찍으면 앱에서 싱크로율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synthesis 합성이죠. 합성. 그래서 광합성이죠. photosynthesis라는 개념이 바로 이렇게 이제 빛을 받아서 합성하면서 에너지가 나오죠. 여기서는 뭐 슈가도 나온다고 나와요. 그 다음에 산소도 나오죠. 이거를 다시 인간이 되돌려주죠. 뭘로? 이산화탄소와 이런 걸로 다시 되돌려주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식물이 리페어해서 인간에게 주고 인간은 그걸 다시 이산화탄소로 다시 돌려주죠. 여기서 에너지를 받은 것을 다 태워서 여기서 이제 인간 활동이 일어나는 거죠. 캔들 다 죽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photosynthesis라는 정의가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 물론 광합성이라는 정의를 다 알지만 이 글을 쓴 사람은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Put together with light. light가 포토니까 put together가 synthesis죠. 합성을 시킨다. 이것은 바로 process by which 그 과정을 통해서 광합성 과정을 통해서 green plant과 이거는 뭐 녹조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algae 이런 녹조류나 박테리아들이 take 이산화탄소를 가져갑니다. 이산화탄소를 가져다가 그 다음에 물과 합성을 시켜서 그 다음에 햇빛을 받으면 이게 아마 광합성에서 세 가지 가장 핵심 요소인가 봐요. 이산화탄소, 물, 햇빛. 이걸 받아서 transform 뭘로 바꿔줘요? 바로 그들을 이 세 가지를 into oxygen과 energy rich sugar로 바꿔줍니다. 뭐 포도당인가 뭐 아무튼 당으로 바꿔줘요. 이거를 우리와 같은 동물들이 이것을 가져다가 그죠? take that oxygen과 those sugars죠. 얘네들을 그대로 받아다가 우리는 그거를 back into the carbon dioxide, water and energy로 다시 바꿔줍니다. 일산화탄소, 물,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라는 것은 뭐 이렇게 여기서는 햇빛이 있었으니까 그 햇빛을 다시 에너지로 뭐 아무튼 그 에너지를 우리가 쓰는 거죠. 이 에너지를 우리가 태워서 쓰는 거죠. 됐죠? 이게 이 글의 앞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빛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Thanks to the sun. 그죠? 모든 식물과 동물들 얘네들이 thrive, flourish, flower 번창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태양 덕분에 번창했습니다. 하고 글이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 부분이죠. 이 태양이라는 단어를 좀 재밌는 표현으로 바꿨어요. 우리 여기 방금 이제 이게 알겠죠? bell jar는 이 벨처럼 이렇게 배가 뿔뚝한 겁니다. 지구라고 불리는 여기 항아리 속에서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굉장히 가깝게 살죠. 뭐에? explosion, marvelous explosion happening all day. 매일매일 계속 일어나는 marvelous explosion을 태양이라는 걸로 받았죠. 이렇게. 이것 덕분에 이 모든 게 가능해졌다. 다행히도 가까워서. 오케이? 이야기의 흐름 알겠죠? 대충. 그래서 여기서는 fus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synthesis죠. 합성. 이게 혼합물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fusion, 합치다죠. fuse가 합치다죠. 녹이다, 합치다. fuse. 완전히 내 머릿속에 다 완전히 뒤죽박죽 되면 우리가 그걸 confuse라고 그러죠. 퓨전 음식 할 때 쓰는 퓨즈죠. 뭐 요즘은 하도 많이 나오니까 하이브리드. 잡종이죠, 잡종. 합쳐놓은 거. 이걸 빛과 에너지를 이런 하이드로젠의 태양의 합성.
여기서의 합성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태양이 불타는 이유가 수소폭탄이라 그러죠. 원리가. 수소가 탄다고 하죠. 그래서 거기서 폭발이 막 일어나고 엄청난 수소 덩어리라고 하네요. 나도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갔다 오면 얘기 알려주세요. 그 수소가 폭발하는 것 덕분에 얘가 충분한 라이트 에너지를, 그죠? 우리가 오일 하나 태우지도 않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태양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까지가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이 플랜트에 관련된 것이 이게 바이올로지잖아요. 그 중에 이제 보타니죠. 식물학. 이 식물학을 다른 데다가 imitate, 따라하다, mimic, 따라하다. 따라하다. M이 두 개인가요? mimic 시켰은 거예요. 다른 데다가. 그걸 이게 글의 제목이 바이오미믹입니다. 이 논문의 제목이 바이오미믹.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생각해 보면 자연을 닮아가려는 기술이 요즘 이제 각광을 받는 거죠. 자연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억지로 화석을 태워서 뭘 하지 않고 자연이 쓰고 있는 것을 그대로 써보자. 어떻게 쟤네들이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지구에 해를 주지 않느냐. 이런 거를 우리 실제 기술에 많이 써먹으려고 하죠. 그래서 바이오미믹이 개념이 이겁니다. 옆에 써있죠. 생물체의 특정 구조 및 원리를 산업 전반에 적용시키는 게 바이오미믹입니다. 바이오미믹. 미미크리. RY는 집합명사입니다. factory처럼 집합명사. questionary 이렇게 질문지. 그래서 바이오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비슷하게 미미크가 따라하다예요. 그리고 집합체. 그래서 바이오미미크리라는 논문에서 나온 문제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아까에서 이어지는, 자, 지금껏 우리는 이러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까는 과거의 이야기를 쭉 꺼내서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해줬고, 그거를 지금까지 우리는 얘 덕분에 살고 있다. 은총이죠, 이게. 누구누구의 mercy, 그죠? 자비, 너그러움. 관대함, mercy, 자비. 자비라는 단어를 그냥 외울까요? 여러분들 이게 나오면 주석이 달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베네가 굿이란 거 알죠? 베네. 카페 베네. 그죠? 그래서 benefit 하면 나한테 좋은 게 돌아왔다. 즉, 이익이다. benevolence라고 그냥 자비로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좋은 거죠. benevolence. 자비입니다. 자비. 우린 자비로 살고 있고, 얘네들의 자비 덕에 살고 있고, 이네들 덕택에. 그리고 우리는 걔네들한테 빚지고 있죠. 오우, 빚지다. O, A to B죠. A를 B에게 빚지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in that 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that라는 단어 아세요? in that 부채란 소리죠. that. B가 묵음이에요. that. 빚지다. 우리가 빚지고 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 방식,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양식들을 다 그린 플랜트에게 빚지고 살고 있다. 하고 바로 예시 들어가 버리네요. 끝났네요. 위에가 논증이네요. 자기의 주장과 증명. 끝. 됐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전부 다 증명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기서는 생존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삶은 생명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라이프 스타일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술, 차, 전기, 이런 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일반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겠죠. 구체적으로 뭐 크리스마스 트리 라이트 이런 거 나오잖아요. 컴퓨터, car 전부 다 라이프 스타일이죠. 거기에다가 우리의 lives, 삶, 생명까지도 얘네 덕에 살고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쓴 거니까 이게 주제문인 거 맞죠?
구체적 설명들. 그리고 시작은 consider. 됐죠? 이제 이런 글로 되어 있다.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안에 좀 들여다보시면 everything we consume, 우리가 소비하는, 그죠? 근데 everything을 콤마로 찍었으니까 characteristic, 아주 작은 거, 음식부터 peppercorn, 플랫, 뭐 이런 거, 뭐 페퍼 후춧가루로 만든 뭐 아무튼 이런 거, 모든 것은 is 바로 얘네들의 부산물이다, 생산물이다. 됐지요? 그리고 그 플랜트는 이거 하는 애들이죠. 바로 turn A into B죠. sunlight를 에너지로 바꿔주는 애. 이거 아까 설명 다 했으니까 이거는. 그러면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everything을 다시 한번 구체화로 잡아주네요. car, computer, Christmas tree, lights, 모든 것이 feed on, 뭐뭇을 먹고 살다죠. 뭘 먹고 살아요? 바로 photosynthesis as well. 니네들도 광합성을 먹고 산다. 아니 무슨 개소리야. 내 자동차는 가솔린인데 디젤인데. 자, 가솔린과 디젤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오일은 다 뭘로 만들어졌어요? 썩은 거죠. 누가? 동물, 식물, 이런 것들이 땅속에 썩어서 압축돼서 밑으로 내려가게 소유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의 총합이죠. 우리말로 치면, 요즘 치면 뭐 도라지청 같은 이런 거, 마늘청처럼 까맣게 아주 그냥 아주 응축해가지고 다 녹여 넣었잖아요. 그게 사실 석유잖아. 그거를 끓여서 만들어 놓은 게 증류수식으로 된 것이 가솔린과 디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얘네들이 포토신테시스를 먹고 산다라고 비유적 표현으로 쓴 거예요. A가 B이면, 그리고 B가 C이면, D이면 결국에 얘는 얘 아니냐, 이런 느낌인 거죠. 쉽게 말하면 광합성으로 다 먹고 살지 않았냐, 식물들이. 근데 걔네들이 땅속에 들어갔고 걔네들이 죽었고 썩어서 기름을 썼으니 그 기름을 태운 것은 결국에 광합성의 이런 논리죠. 이런 논리죠, 결국에는. 왜냐하면 파스퓨얼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화석연료라는 게 결국에는 이점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화석연료라는 게 사실상 only, 겨우 merely the compressed remains 아니냐, 요 단어 좀 알아두는 게 좋겠죠. 내가 방금 설명한 거, 땅속에 compressed, 전부 다 죽어가지고 땅속에 묻혀가지고 저 밑으로 내려가서 위로 퇴적이 되고 해서 썩어서 압축돼서 까맣게 응축된 에너지물이 아니냐. remains, 유물이죠. 잔해, 그죠? 잔해물, 그죠? 그게 바로 뭐 100만이니까 100만, 1000만, 6억 년 전, 6억 년 정도의 가치가 담긴 식물과 동물들의 잔해 아니냐, 그죠? That grow their body with the sunlight. 태양으로부터 자기 몸을 키웠던 동물과 식물들의 잔해 아니냐, 이런 논리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요것과 요것이 전부 다 위에 있는 내용과 반복적으로 쓰였다, 논리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거 구글 치면 나와요. PDF로 나와요. PDF로 나오는데 구글에서 PDF로 실릴 정도면 이 사람의 논리력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죠. 공부를 많이 했겠죠, 이 사람도. 그러니까 글이 논리적으로 쓰였고, 그리고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 보이죠. 여러분들이 글을 쓰실 때 이렇게 쓰시면 돼요. 반복, 일관성, 다만 같은 단어를 쓰지는 않더라. 다 어떤 식으로든 바꿔놨잖아요, 다. 그죠? 여자친구, 애인 봐봤던 거, 이렇게. 한번 모태솔로들이 이해를 할 리가 있나? 보통 자기 여자친구, 남자친구 다 뭐라고 부르세요? 애칭이 뭐예요? 보서와 애칭이 뭐야? 섭섭해. 우리 섭섭이. 막 이래요? 미안해요. 아니, 보통 이렇게 사귀면 그렇게 좀 부르지 않아요? 안 불러요, 그렇게? 저요? 여비. 비, 막 이랬어요. 다 이렇게 애칭을 부르지 않나요? 모태솔로들이야 이해를 할 수가 있네.
방금 아닌데요? 라고 탁. 그럼 뭐라고 불러요? 그게 애칭 안 하고. 애칭을 부르지, 보통 애칭을 부르지 않나? 선영이는 따로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까? 영, 이래요? 영. 영, 이렇게 안 해요? 아니면 sunny, 이렇게 안 해요? 그런 거 안 해요? 원래 연애라는 게 얼굴거려요. 얼굴거리라고. 그렇게 안 해요? 재원이는 하면 one, two, three. 뭔 소리니에요, 이거? 이것들은 연애를 안 해봐가지고. 보통은 이제 애칭을 부르지 않나? 보고 싶어, 이런 거 안 해요? 그녀, 요즘은 어떻게 연애해? 우리 근이는 힘들어? 그러기는, 우리 근이 또 근근히 살아가는구나. 자.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각만 해도 즐겁잖아요. 안 즐거우세요? 자, 그래서, 이제 다 같은 얘기로 이어지고 있는 중에 어떤 단어들이 보이는지 한번 봅시다. 얘네들이 석유를 born, 이 표현은 좀 알아두세요.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늘 반복되죠. 하이픈이 있으면 단어를 하나로 형용사로 씁니다. 그래서 페트럼으로부터 태어난 플라스틱. 그죠? 우리가 보통은 바이널이라는 표현을 쓰죠. 바이널. 근데 우리말로 이제 비닐이라고 하죠. 비닐. 바이널. 플라스틱입니다. 석유에서 탄생한 플라스틱 파마수티컬. 파마가 뭔지 알겠죠? 우리가 하는 이 파마 아닙니다. 이거는 파머스 할 때 파머이고. 의약 재료, 플라스틱, and chemicals. 이 모든 것들이 spring. 뭐로부터? originate. spring은 이제 출처죠. stem이란 표현도 쓰고요. stem. 줄기세포. 또는 originate. 여기로부터 출발했다. 여기로부터 시작했다. 우리가 derive라는 표현도 많이 쓰죠. 어디로부터 파생되다. 여기 derive가 river의 약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강의 수원이라 그러죠. 물의 원천을 찾아가는 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 즉 원천을 찾는 거죠. 다. 이게 바로 여기서로부터 원천이다. 옛날에 포로신서시스로부터 출발했다. 그 다음에 임팩트 나왔네요. 뭐 하면서 끝낸 거야? 다시 한번 재설명하면서 끝낸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식을 띠고 있다. 여기에 만약에 역접이나 이런 게 올도우나 양보절 같은 게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 방금까지 말했던 거에 대한 반대 내용이 정답이다. 요것만 주의하면 되겠네. 글은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엄마 내가 오늘 학원을 가려고 했는데로 출발할 수도 있다고. 엄마 나 오늘 몸이 피곤해서 안 갈게 라고 직접적으로 요지를 말할 수도 있지만 내가 오늘 숙제도 다 하고 수학교를 가려고 했으나 이렇게 출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냐 저거냐만 따지면 된다.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약간 그러니까 논설문이긴 하지만 설명문에 가깝기 때문에 역접을 쓰진 않았어요. 그죠? 설명문은 역접을 쓰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써놨다? In fact 하면서 재설명하면서 끝납니다. 사실상 하면서 우리의 ancient photosynthesis를 이 글은 강조하고 있죠. 태양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in fact 하면서 이거를 제외하고. 자, 그럼 같은 내용이라 그랬네. 두 개가. 그러니까 in fact라는 문장 삽입이 나와도 여러분이 순서를 정할 수가 있는 거야. 앞 내용과 같은 반복되는 말을 뒤에서 강조로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설명이니까. 온라인 잘 따라오고 있나? 근데 은구는 온다 그래놓고 왜 안 와? 진짜 나빴어요, 제가? 그래도 최민재 수업 잘 듣고 있네. other than은 except입니다. 제외하고. 그러니까 얘를 빼고는 얘만 빼고 다. 이것도 사실상 강조죠. in fact, 강조. 강조는 내가 반복이라고 그랬어요. 반복. 자, 여기서는 아까 모든 것이 여기로 왔다. 모든 것이 여기로부터 왔다. 자, 강조해봐.
이거를 빼고 여기서부터 안 온 게 없다. 이해 가요? 너가 있어야 살아. 너 없으면 못 살아. 강조. 그래서 임팩트 강조죠. 모든 것은 여기로부터 왔다. 이거 빼놓고는 찾기가 어렵다. 여기서 안 온 것을. 이게 강조적 표현이잖아. 이해 가요? 그리고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도 서술용으로 쓸 때나 뭐를 할 때는 역시 부정어 표현 강조된 부정 강조 이 표현을 되게 좋아하죠. 당연히 with보다 without이 좋아요. 그래야지 반대로 쓰거든. 됐나요? 우리 아까 그 방금 했던 고3 지문에서도 똑같이 나왔죠. 온도를 조절한다. 이 말은 뭐하고 똑같다? 뭘 하지 않는다? 극단적인 것은 피한다. 그러니까 온도를 일정하게 평균을 유지한다를 다른 말로 강조하면 뭐야?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운 것은 avoid, 피한다. 이게 평균 중간을 유지한다랑 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정어 강조가 훨씬 더 강한 표현이다. 부정어 강조로 끝냈네요. 아니나 다를까니? 됐나? 이런 데다 대부분 많이 빈칸을 뚫죠. 수능 지문이 그래요. 같은 지문으로 쭉 가다가 31, 32, 33, 34가 특히나 그렇죠. 부정어 강조를 많이 하죠. 마지막에. 그래서 hard to find. 거의 못 찾는다. 얘를 제외하고 못 찾는다. 뭐 하는 애를? low material 중에 was not alive. 한때 살지 않았던. 여기서 alive는 사실상 photosynthesis를 말하죠. 살아있는, 아까 앞문에서 나왔잖아요. 애니멀하고 플랜트, 모든 애들은 태양 밑에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얘를 제외하고는, 그죠? 찾는 게 어려울 정도예요. 불가능해. 한때 살아있지 않았던, 즉, 다시 말하면 한때 광합성을 하지 않았던 로우 머티리얼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부정어 강조죠. 여기는 모든 것은 광합성으로 왔다. 광합성을 하지 않은 것을 찾기는 어렵다. 이게 강조의 부정어 강조. 오케이? 자, 어디에 빚지면서. 여기서 빚지면서는 아까 말했던 덕택이라고 해석해도 돼요. 여기에 의존하면서, 디펜딩 하면서. 빚지면서라는 얘가 의존하고 살았어요. 이거에 ultimate existence to the plant라고 되어 있죠. 결국에는 궁극적인 생존. 그래서 owing A to B입니다. A를 B에 빚지면서 살지 않았던 그런 원자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돌이나 이 메탈을 제외하고는. 빚지면서, 분사구문이죠. 빚지면서 그들의 결국 생존을 광합성에 의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지 않았던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됐어요? 마지막 문장 해석 잘하세요. 강조구문, 마지막 가장 강조구문. 결국에는 처음에 있었던 이 문장과 크게 다를 바가 없죠. The grace of green plants. 결국엔 그거네요. 은총을 받고 산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라이프와 라이프 스타일을 모두 다 그들에게 전부 다 빚지고 산다. 이 표현.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논문 뒷부분인데, 논문 뒷부분은 여기서도 뭐 딱히 할 건 없어요. 이건 뒷부분은 별로 안 중요해서 뒷부분은 좀 잠깐만, 요거 일단 뺄게요. 그 다음 뉴스 기사입니다. 그러면 숙제 중에 그 뒷부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2번 2-2의 논문의 뒷부분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설명 안 드렸으니까. 이건 뉴스 기사. 뉴스 기사에 여기는 뭐 앞 내용은 여기도 필요는 없고요. 이전 뉴스 기사. 이전 뉴스 기사가 여기입니다. 이거. 뉴스 기사가 이렇게 출발해요. 이 뉴스가 이렇게 출발합니다. 이 뉴스 기사는 전형적인 그냥 인트로예요. 그냥 화제 관심 집중. 그래서 이제 의문문으로 시작. 관심 집중. 너 들어봤니?
요 표현만 조금 알아볼까요? beyond contact. 이게 무슨 말일까? 그냥 찍어보세요. beyond contact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 연락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자, 나의 핸드폰은 여기까지만 갈 수 있는데 네가 그 너머에 있기 때문에 핸드폰은 I cannot get reach of you. cannot get reach. 너를 연락이 닿을 수가 없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게 beyond contact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냐? 그게 바로 fear다. 내가 being without이나 아니면 연락이 안 되는 상황. 이거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평균적인 청소년들은요, 차라리 깨끼 손가락 하나 없어지는 게 낫대요. 뭐 하는 것보다는 핸드폰이 없는 것보다는 손가락하고도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 심각하네요. 이러면서 이제 이게 노모포비아다 하면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여러분들 기사로 나온 거예요. 앞에 시작이 이렇게 됐다. 선진화된 나라에서는, 그죠? 이 디벨롭이 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다 어디에나 있는 거랍니다. 그리고 얘는 이 abbreviation은 shorten form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줄여진 단어. No mobile phone phobia를 줄인 거다. 그리고 얘는 만들어졌죠. 바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커미션을 주겠다 내가. 얘네들한테. 얘가 이거래요. 얘네들한테 이거 하라고 커미션을 줬어요. 의뢰를 한 겁니다. 의뢰. 요구를 한 거예요. 이렇게 좀 해주시겠어요? 니네들이 look at the anxiety. 뭔가 불안감. 뭐로부터? 얘네들이 겪는. 모바일 폰 유저들이 겪고 있는 이런 anxieties. 근심과 걱정, 불안감이죠. 이런 불안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여기는 좀 특이해요. 뭐가 좀 특이하냐면 구조가 뉴스 기사라서 그런지 제 느낌에는 보통 논문을 쓰라면 이렇게 안 써요. 근데 논문은 많은 사람이 읽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논문은 자기의 똑똑함과 자기의 논리력을 증명만 하면 돼. 근데 뉴스는 다르잖아. 뉴스는 클릭 수로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화제를 보여준 다음에 결론을 바로 줘버렸어요. 이런 경우가 드물어요. 결론 바로 줘버렸어요. found. 연구 결과는 바로 결론이에요. 결과니까. 연구 결과니까. 그리고 나서 과정을 뒤에다 설명했어요. 이건 굉장히 특이한 구조예요. 과정을 설명하고 결과가 뒤에 나와야 되는데 과정이 뒤로 나와요. 이거는. 왜냐? 내 생각에는 뉴스니까 사람들이 5초 이상 안 읽거든요. 여러분들 뉴스 5초 이상 읽으세요? 5초 이내에 나의 관심을 끌지 못하면 우리는 바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형태를 띠지 않았나. 이건 좀 일반적인 논설문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형식이긴 합니다. 바로 설명하고 질문하고 바로 설명하고 바로 그냥 대답해 버렸어요. 결론을 먼저 제가 봤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가 뒤로 나와요. 조금 특이하죠. 설명 확실히 그 논문의 형식은 아니다. 그래서 얘는 벌써 알아버렸습니다. 바로 결과가 나와버렸네요. 53%. 53%가 주어다. 얘들아. 단수냐 복수냐? 53%, 99%도 일보다 작죠. 그래서 퍼센트에 S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53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무슨 주어라고 부른다? 아이고 30분 만에 오신다면서요. 귀여우셨어요? 자, 부분 주어는 얘가 단복수를 결정하지 않고 뒤에가 다 결정합니다. users가 복수니까 복수로 해석합니다. 이렇게. 알겠죠? 54%라서 그렇습니다. 결론이 먼저 나왔고 지금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고요. 여기에 샘플 했습니다 하고 실험의 방법이 나오죠. 그러니까 좀 특이하죠. 결과가 먼저 나오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이런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뉴스라서 그렇다. 보통은 우리가 예시가 먼저 방법이 먼저 나오고 결론이 뒤에 나오는데 얘는 좀 바뀌어져 있다. 이거 다음 시간에 다시 할게요. 다시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마지막 요거는 알고 갑시다. 여기는 뉴스 기사는 뒤에가 중요해요. 아까 논문은 앞에가 좀 중요했는데 여기는 뒤에가 중요해요.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해결책 제시. 여기 좀 마지막 뒷내용이다. 잠깐만. 여기 잠깐만 봐보자. 마지막에 뒷부분 마지막. 여기 찾았어요? 제 원칙은 하지만 이러이긴 하지만 이건 그러나야. 이건 부사로 쓰는 도구가 있다. 접속사 아닙니다. 하지만 나의 원칙을 설명해 줄게. 이게 그래 요지입니다. 외우세요. 이건 원문에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프린트는 안 나와 있어요. 이게 말해주는 것은 결국에 뭐다? 테크놀로지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A servant. 나의 하수인이 돼야 된다. 뭐가 아니라? 나의 master. 나의 주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글의 핵심은 이거다. 됐나? 그 안에 있는 구체적 사항들은 다음 주에 조금 하겠습니다.